어느 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 저 다리에 물결 모양 같은 어떤 얼룩 반점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 모양을 보고 혹시 난로 사용하셨어요? 10명 중에 10명이 거의 대부분 와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집에 난방을 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난로를 직접 근처에 두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흔한 질환 중 하나인 바로 열성 홍반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열성 홍반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리데마 아브 이그네라고 해서 아브가 from이라는 뜻이고요. 이그네가 fire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즉 불로부터 오는 에르데마 홍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에르데마 아브 칼로레라고 하는데 이 칼로레가 바로 히트, 열입니다. 자, 즉 열로부터 오는 홍반이라고 해서 열성 홍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환경에서 난방을 켜니까 그 난방을 켜는 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강한 열을 오랫동안 쬐었을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열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이 적외선이 나올 때 반복적으로 이 적외선에 대한 노출량이 많아지고 그 열이 상당히 많이 가해졌을 때 피부에 영향을 줘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생기냐? 우리 주변에 많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늘 허리 아프신 분들 찜질하려고 온 찜질 이렇게 되려고 패드를 대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좀 살 빼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뭘 둘러가지고 이렇게 뱃살 뺀다고 이렇게 둘러서 계시는 뜨거운 거 둘러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난로 있으신 분들 난로 앞에 오랫동안 있다든지 요리하시는 분들 뜨거운 물 앞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나 요즘에 난로 앞에 있는 거 말고요. 책상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책상 밑에 있는 거 붙어 있으면 어디에 닿아요? 바로 이렇게 허벅지 위쪽에 닿잖아요. 그렇죠? 그 허벅지 위쪽에 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핫팩 같은 걸 오랫동안 사용하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 노트북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생활하면 그 열이 밑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적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열성 홍반입니다. 자외선은요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햇빛이 쬐고 직사광선에 노출이 딱 되는 경우에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거는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인 거죠. 자외선은 온도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적외선은 열이 느껴지잖아요. 즉 밖에 나갔을 때 따뜻해 라고 하는 그 열감이 느껴지는 건 바로 적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파장이 되게 짧아서 강도가 되게 강하고요. 적외선은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권투할 때요. 권투할 때 훅 치면 순간 짧잖아요. 짧으니까 어때? 강하게 탁 오죠. 그러니까 되게 손상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사람이 앞에 있는데 글러브로 쑥 길게 밀면 그냥 밀리는 정도지 그게 다치는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강도가 세고요.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손상이 되게 많이 오는 반면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 안쪽 깊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손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만 중요한 줄 알았고 이때까지 자외선만 차단하면 되는 줄 알아서 자외선 차단제도 쓰고 뭐 모자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걸 다 가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적외선은 상당히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반면에 열을 유발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여름에 밖에 나가서 적외선에 오랫동안 쬐게 되면 피부 온도가 무려 4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끔 올라가는 온도가 난로라든지 이런 옆에 있는 뜨거운 난방기구가 옆에 있는 경우 적외선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바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혈관은 확장되죠. 혈관이 확장되면 순환이 느려져요. 그러면 그 안에 액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류가 생기고 또 열이 오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데워지는 현상. 즉 물이 안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의 온도가 계속 쌓여서 세포가 더 이상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온 화상이에요. 여러분들 저온 화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났더니 그게 화상을 입은 거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온도에 노출되면서 그게 피부 손상을 유도시켜주는, 화상을 입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저온 화상인데요. 열성 홍반은 이런 저온 화상의 일종입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열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쬐었을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난로 한번 앞에 있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맨날 며칠 아니면 뭐 몇 주, 몇 개월 아니면 아주 가깝게 아주 뜨거운 열에 오랫동안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그 열이 노출됐을 때 그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생겼을 때 이 손상들이 처음에는 약간 불그스름하게 거미줄처럼 그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색깔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갈색 병변처럼 됐다가 나중에 흑갈색까지 새카매지는 증상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초기에 이런 증상들을 알고 치료를 하지 못하면 되게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몇 년씩 아니면 영구적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빠르게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로를 내가 너무 가깝게 대고 쓰고 있었다 그럼 좀 멀리 두고 쓰고 있거나 하면 되고요. 아니면 주변 공기를 좀 더 데워서 기본적으로 그 열에 대한 부분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예방이면서 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왜 이런 경우를 놓치냐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대부분 못하고 병을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안다면 바로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치료가 어려워요. 그렇게 치료가 어렵고 되게 오래가고 되게 고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뭘 많이 쓰냐면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쓰는 미백 크림들이 있거든요. 그 미백 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 레티노이드 계통 연고를 사용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색을 빼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서 레이저 치료를 하죠.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 9개월도 걸려요. 즉 내가 조금만 피할 수 있었더라면 예방도 가능했을 건데 이게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증상을 치료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원인을 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맨살에다가 그런 뜨거운 찜질을 바로 되게끔 하는 것보다 수건을 감싼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열을 조금 떨어뜨리고 맨살보다는 옷 위에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전기장판을 사용을 하신다면 전기장판의 열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열성 홍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꺼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손상이 있고 나오고 나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집니다. 피부 표피도 손상이 돼서 되게 장벽이 무너져 있고요. 진피도 손상이 상당히 심해 있는데 우리가 이거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마치 되게 강한 자외선을 오랫동안 받은 것과 비슷한 그런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되게 피부가 약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보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때 보습은 약하게 하는 보습이 아니라 정말 밀폐력이 좋은 수분도를 많이 잡는 그런 보습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초기라고 한다면 미백 크림이라든지 트레티노인 제제를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처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레이저 제모는 타겟이 모근에 있는 색소를 타겟으로 해서 제모를 하는 거거든요. 검은 색소가 타겟이 되는데 열성 홍반에 있는 그 피부 안에 있는 그 색소도 역시 레이저 제모를 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죠. 물론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시술하시는 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보류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 피부가 되게 민감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손상받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피부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
잊지 마시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